안녕하세요, 태호철입니다. 1분기에 출고한 테슬라 모델 3 롱레인지, 색상은 블랙이고요. 저는 계약한 지 한 달 만에 차량을 받았는데요. 어떻게 한 달 만에 차량을 받았는지 지금부터 영상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저는 올해 22년 1월 초에 모델 3 스탠다드를 공식 홈페이지에서 계약금 100만원을 내고 계약을 했습니다. 계약을 하고 테슬라 코리아에 전화를 해보니 차량 출고까지 6개월에서 길면 1년 이상이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곳저곳 찾아보니까 8개월 전에 계약하신 분들도 아직 차를 못 받았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저는 차를 좀 빨리 받고 싶은 마음도 있었고, 작년에 비해 보조금이 반 이상이 줄었잖아요. 그래서 1년을 이상 기다리게 되면 내년에도 많이 줄 것 같다는 생각에 차를 빨리 계약해야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테슬라 코리아에 계약한 것은 취소하고 캐피탈 회사에서 차량을 받는 것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차량을 받는 방법은 3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공식 홈페이지에서 계약하는 것과 장기 렌트, 그리고 캐피탈사에서 계약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캐피탈 회사는 차량을 미리 물량 확보를 해놨기 때문에 캐피탈사와 계약만 하면 차량을 바로 받을 수 있는 상태여서 저는 캐피탈 회사와 계약을 하고 한 달 만에 차량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캐피탈 회사는 여러 곳을 알아봤는데요. 롯데캐피탈, 메리츠캐피탈, 우리캐피탈, 현대캐피탈 등등 여러 곳을 알아봤습니다. 이번 분기에 테슬라 모델 3가 들어오는 캐피탈 회사는 롯데캐피탈과 메리츠캐피탈만 들어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두 곳을 미리 견적을 받았고, 두 곳 중에 이자가 저렴한 롯데캐피탈에서 계약을 진행했습니다. 스탠다드는 이번 분기에 들어오지 않는다고 하여서 어쩔 수 없이 롱레인지 모델로 계약을 진행하게 됐습니다. 캐피탈 회사 할부 개월 수는 36개월, 48개월, 60개월 등등이 있는데요. 저는 빨리 돈을 내고 끝내고 싶어서 36개월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보증금과 선납금이 있는데요. 저는 보증금 30%를 냈고 30% 금액은 2,132만 2천원을 냈습니다. 보증금과 선납금의 차이는, 보증금은 나중에 돌려받을 수 있는 돈이고요. 선납금은 나중에 돌려받을 수 없는 돈입니다. 보증금을 넣게 되면 36개월에 대한 이율이 줄게 되고요. 선납금을 내게 되면 월 납입금에서 선납금을 나눠서 내게 되는 방식입니다. 월 납입금을 낮추려면 선납금을 내는 것이 좋겠지만, 그럼 보증금을 낸 것보다 이율이 좀 비싸기 때문에 저는 보증금 30%를 넣는 쪽을 선택을 했고요. 월 납입금이 좀 많이 나가는 게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이자가 조금 비싸더라도 선납금을 내는 것도 좋은 선택일 것 같아요. 저는 롯데캐피탈에서 2개의 견적서를 받았습니다. 두 견적서를 한번 보면서 비교를 해보도록 할게요. 두 견적서의 차이점은 잔존가치 차이인데요. 첫 번째 견적서부터 볼게요. 첫 번째 견적은 잔존가치가 47%입니다. 첫 번째 견적의 36개월 동안의 이자를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보조금은 36개월로 나눠 선납 리스료에서 할인을 받았고요. 월 리스료 123만 3,550원 곱하기 36개월을 하면 제가 3년 동안 내는 리스료는 4,440만 7,800원입니다. 여기에 잔존가치를 더할게요. 4,440만 7,800원에서 잔존가치 3,340만 5천원을 더하면 제가 이 차량을 인수하는 금액은 7,781만 2,800원입니다.
이 금액이 제가 차량을 리스로 이용하고 나중에 인수까지 하는 금액인데요. 여기에 취득 원가를 빼면 3년 동안 제가 내야 하는 이자가 나옵니다. 근데 취득 원가에서 보조금 금액이 빠지지 않았으니 빼고 계산을 해야겠죠. 취득 원가에서 보조금을 뺀 금액은 6,962만 4,010원입니다. 아까 7,781만 2,800원에서 요 보조금을 뺀 금액, 취득 원가를 빼면요 818만 8,790원이 나옵니다. 첫 번째 견적에서 제가 3년 동안 내야 하는 이자는 818만 8,790원입니다. 자, 그럼 두 번째 견적서도 한번 봐보겠습니다. 두 번째 견적은 잔존가치가 35%입니다. 두 번째 견적도 첫 번째 견적처럼 똑같이 36개월 동안의 이자를 계산해 볼게요. 월 리스료 140만 7,850원 곱하기 36개월을 하게 되면 5,068만 2,600원이 나옵니다. 여기에 잔존가치를 더해 볼게요. 5,068만 2,600원 더하기 2,487만 6,000원을 더하면 7,555만 8,600원이 나옵니다. 여기에 취득 원가를 빼겠습니다. 취득 원가는 아까 보조금을 뺀 금액인 6,962만 4,010원을 빼게 되면요 593만 4,590원이 나옵니다. 두 번째 견적서에서 제가 3년 동안 내야 하는 이자는 593만 4,590원입니다. 자, 두 견적을 한번 봐봤는데요. 두 견적은 이율이 3.777%로 이율은 똑같습니다. 하지만 첫 번째 견적보다는 두 번째 견적이 이자를 덜 내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 바로 잔존가치의 차이입니다. 우리가 매월 내는 리스료는 원리금 균등 방식으로 이율이 책정이 되고요. 잔존가치는 아직 내지 않은 금액이기 때문에 만기 일시상환 방식으로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같은 이율이라고 하더라도 잔존가치가 좀 낮은 것이 이자를 덜 내게 되는 것인데요. 물론 잔존가치가 낮아지면 그만큼 월 납입해야 하는 금액이 커지기 때문에 조금 부담스러운 부분도 있지만 매월 내는 이자가 많이 줄어든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월 납입하는 리스료가 너무 커서 부담스러우시면 잔존가치를 높이고 월 납입료를 낮추는 방법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는 월 리스료가 부담스러워도 이자를 내는 것이 좀 아깝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잔존가치를 낮추고 월 납입료를 더 내는 쪽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계약을 한 견적서는 따로 있는데요. 마지막까지 캐피탈사 딜러와 좀 딜을 좀 했습니다. 다른 캐피탈에서 좋은 조건으로 견적서가 왔다고 말씀드리니 딜러분도 좀 좋은 실적을 내야 했는지 너무 괜찮은 조건의 견적서를 다시 보내주셨습니다. 제가 계약을 진행한 견적서입니다. 한번 견적서를 봐보도록 할게요. 아까처럼 다시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월 리스료 138만 8,650원 곱하기 36개월을 하면 4,999만 1,400원입니다. 여기에 잔존가치를 더해 볼게요. 4,999만 1,400원에서 2,487만 6천원을 더하면 7,486만 7,400원이 나옵니다. 여기에 취득 원가를 빼보겠습니다. 취득 원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조금을 빼야겠죠. 보조금을 뺀 금액은 6,972만 3,310원인데요.
아까 4,786만 7,400원에서 6,972만 3,310원을 빼보겠습니다. 빼게 되면 514만 4,090원입니다. 아까 두 번째 견적도 이자가 많이 싸졌는데 요 마지막으로 본 견적서는 이자가 조금 더 싸진 것을 볼 수 있죠. 근데 견적서를 자세히 보면 탁송료와 용품 가격이 아까보다 10만원 정도 올라가는 게 보이나요? 10만원 정도 올라간 이유는 10만원을 더 내고 썬팅까지 서비스를 해주는 조건으로 계약을 했습니다. 무려 레이노 S5 약 30만원짜리를 서비스로 해주셨는데요. 제가 따로 썬팅샵에 가서 계약을 하게 되면 30만원을 내야 하지만 10만원만 내고 썬팅 시공을 받았는데 너무 괜찮은 조건에 계약을 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캐피탈 사로 계약을 하게 된다면 너무 많은 거래 제한은 딜러분에게 실례일 수 있지만 이렇게 조금씩 거래 제한을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저는 정말 너무 괜찮은 조건에 거래를 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따지고 보면 테슬라 공식 홈페이지에서 계약한 거랑은 크게 뭐 이율 차이는 없는 것 같습니다. 캐피탈 회사에서 계약을 하면 차를 빨리 받는 장점은 있지만 나중에 리스가 끝나고 차량을 인수한 후에는 한 번 더 취등록세를 내야 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근데 공식 홈페이지에서 계약을 하고 차량을 1년 정도 기다린다고 생각을 했을 때 취등록세 한 번 더 내는 것쯤은 괜찮다고 생각을 해서 저는 이렇게 진행을 했고요. 각각의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선택하셔서 자신에게 맞는 방법으로 테슬라를 잘 출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어철이었습니다.